예, 금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지금 합니다 대 못 살겠다. 총선이 정확히 26일 남았습니다. 이제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 못지않게 장점을 각 당 모두 극대화하는 선거 전략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선거를 어떤 구호로 치르느냐, 바로 슬로건 전쟁입니다. 미리 공개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이점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은 합니다. 이걸 내세웠다면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런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합니다, 하겠다. 누구잖아요. 그게 누구의 전유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실천하는 정당, 약속이 곧 실천인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걸 미루지 않고 지금 하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었다는 그거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재명은 안 했잖아요. 이재명은 안 했죠. 우리는 할 겁니다. 명확하게 다르죠. 안 할 사람이 하겠다고 얘기해서 결국 안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지금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이미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못 살겠지요? 네. 못 참겠지요? 네. 그러면 심판해야죠? 네. 못 살겠다! 심판하라! 심판하면 바뀝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미리 공개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지금 합니다. 오늘 슬로건을 발표한 민주당 못 살겠다 심판하자. 뭔가 구도가 명확해졌어요. 그렇죠. 이제 선거가 20여일 앞두고 이런 구호 전쟁에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구호라는 것은 아마 유권자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듣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명확한 어떤 한 줄의 어떤 구호. 여기서 상당히 이제 결판 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것들을 이제 그때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때 호응이 컸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인데, 예전에 아마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시절에도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또 구호도 당시에 있었고요. 이런 단순한 한 줄짜리, 그리고 이런 구호가 유권자들한테 빨리 전파가 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이 성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합니다. 지금 이제 바로 실천력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 즉 많은 어떤 공약들을 제시하지만 문제는 누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바로 이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공무원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통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여당의 어떤 집행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들을, 그런 장점, 즉 많은 공약들을 내걸긴 하지만 실천하는 게 바로 우리 여당이다,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시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야당은 최근에 어떤 물가라든지 이런 어떤 상승에서 국민들의 어떤 이 감정, 이런 것들을 좀 자극시키는 그러한 구호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1960년대에 썼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그런 어떤 구호가 지금 야당에 쓰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야당 입장에서는 현실에 대한 어떤 이 인식,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지금 구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잠깐 언급했던 그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하다, 이번 민주당의 총선 슬로건이.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돌 교수님. 1956년 포스터 1번 장면, 2번 친이키, 이 두 선생. 못 살겠다 갈아보자. 당시 이 자유당에 맞선 이 구호에 대해서 자유당은 갈아나면 더 못 산다. 뭔가 민주당도 뭐 60년 전의 구호까지 각색해서 소환할 정도로 정권 심판론을 그래서 더 부각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 뭐 야당이야 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당의 구호는 결국 이 정권을 심판하자, 더 나은 야당이 있다, 뭐 그런 거겠지요. 예. 근데 저 자유당이 갈아내면 더 못 산다 하는 건 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저도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때 저는 기억하는 건 예.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 예.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관이 명관이다는 또 그때 처음 만들어진 그런 슬로건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글쎄요, 야당은 늘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저 문제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아시지만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미생하지만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저것이 사람들 가슴 속에 꽂힐 수 있습니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말은. 시장에 가서 매일 그 반찬거리 사야 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오른 물가에 더 깜짝 놀랄 때
저 구호가 딱 들어오면 가슴속에 꽂힐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허투루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서민 입장에서 뭐 반도체가 어떻고 수출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피부에 와닿는 물가가 중요하고 과거 같으면 이런 때는 만사 제쳐놓고 정부 대통령부터 나서갖고 모두가 물가 비상하면서 막 강제로 누르려고 하고 예. 그랬거든요.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거 정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강조한 민주당의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 슬로건.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구호처럼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다가 한 말. 그러니까 살만하면 2번 찍고 아니면 집에서 쉬라고 한 그 발언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향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 GS 지지라는 욕설을 남겼던 후보, 천안한 함장에게 무슨 낯짝으로 부하들 다 죽여놓고라고 했던 후보, 비명 인사를 바퀴벌레라 칭했던 후보, 이 모든 분들이 무리 없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을 이찍이라 지칭하고 살만하다면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역시 국민 갈라치는 망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내부의 문제들은 적당히 웃어 넘기고 상대당은 집요하게 물어뜯는 내로남불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젠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만하면 2번 찍으시고 집에서 그냥 투표하지 말고 쉬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대단히 후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번을 찍으실 분이든 2번을 찍으실 분이든 모두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를 전진하게 하는 일이고 저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그런 후진 정체에 맞춰서 전진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후진 생각이고 후진 정치다. 본인들은 전진하겠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맞받아친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혹시 2번을 찍겠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쓰고 배모 씨, 조명혜 씨 부리고 살만하지 않았습니까? 살만한 사람들 2번 찍으라고 그랬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2번 찍는다고 하는 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백현동 임대주택 100%를 10%로 90%나 줄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장동 원주민 땅을 거의 위법하게 헐값에 수용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어떤 말이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를 거치면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아 보여도 제 생각에 굉장히 퇴색돼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만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저런 구호는요. 이재명 대표 말고 그 밑에 있는 뭐 원내대표든 누구든 대변인이든 그런 사람들이 했으면 훨씬 더 호소력이 있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심판하자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환기를 시켜드리면요. 다음 주는 월화금 3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이번 주 화요일처럼 그렇게 뭐 재판 뭐 연기하고 뭐 빠지고 그러지 말고 본인 재판부터 잘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님, 뭐 제가 굳이 말꼬리를 잡지 않더라도 지금 자막에 잠깐 나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투표용에 나와라. 이 말이 정답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국 뭐 2번을 찍으실 분들이 투표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띄우고 있는 정권 심판론을 더 강조하는 취지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달라 이런 요청의 취지로 봐야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른바 또 연이은 이직 발언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까지 이거 국민 갈라치는 망언 아니냐라고 했는데 연이어서 일단 이 발언 논란이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나온 셈이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울산의 지원 유세를 갔다가 결국 이런 말실수까지 나왔습니다.
심판하면 됩니다. 심판하는 방법은 2번을 찍는 겁니다. 여당이 하도 욕을 해가 헷갈렸어. 1번을 찍어서 2번 더 이상 용납 못하겠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심판하면 됩니다. 심판하면 2번을 찍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주변이 갑자기 싸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본인도 뭐 모르겠어요. 계속 이직 발언 논란이 있으니까 2번이 자연스럽게 나왔는지 이현정 의원께서 논평할 게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좋습니다. 자기 어떤 당을 지지를 표하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자기 당 대표기 때문에 1번을 찍어야 된다. 뭐 말실수로 이제 2번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문제는 야당의 대표라 그러면 국민들에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예의가 있을 겁니다. 예. 그건 뭐냐면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 당시 이제 그 의장인가요? 당 대표가 선거 때 어르신들은 그냥 노인분들은 투표 안 하셔도 된다. 집에 쉬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 발언과 이번 발언이 저는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권한과 이런 것 표현을 의사 표현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히 정당 대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 보고는 하지 마라. 즉 뭐냐면 우리 찍을 사람은 나오고 우리 안 찍을 사람은 나오지 마라. 라는 지극히 정말 편협한 편가르기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는 편가르기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던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실수를 했겠습니까? 저는 실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즉 편가르기, 이찍, 그다음에 나오지 마라 등등의 이야기는 예. 다 가슴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 예전에 이제 그 이찍 나왔을 때는 조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바로 사과를 했지만 예. 이번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150석, 70석 한다고 그러니까 예. 뭔가 이제 조금 본인들이 뜬 것 같아요. 사실요, 선거라는 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오만하면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2번 찍으라고 현장에서 말실수했다가 여당이 하도 요구를 해서 헷갈렸다는 이재명 대표 얘기 있는데